수억 년의 시간 속에서 지구를 지배했던 수많은 생명체. 그중 일부는 현재 사라졌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같은 행성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동물들은 단순한 생명체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은 건강한 지구 생태계를 유지하는 소중한 존재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들 일부는 인간 활동과 자연 변화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의 생태적 역할과 보호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그들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봅니다. 여러 종의 동물이 멸종 위기에서 벗어나거나 오랜 기간 자취를 감췄다가 다시 발견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들을 보면서 우리는 보호와 함께 복원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20년간 멸종된 줄로만 알았던 귀여운 토끼가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일리피카입니다. 1983년 중국 신장 텐산 산맥에서 처음 발견된 일리피카는 피카츄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작은 포유류입니다. 기후변화와 서식지 파괴로 사라진 줄 알았던 일리피카는 2015년 기적처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재발견은 해당 종의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식지 보전과 밀렵 방지 등의 보호 노력이 중요합니다. 현재 개체수는 1000마리 미만으로 추정되며 세계자연보호연맹 멸종위기종 리스트에서 취약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온순한 거인이라 불리는 매너티도 멸종 위기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동물입니다. 매너티는 몸 길이가 4m에 이르는 동물이지만 오직 해초와 같은 식물만 먹는 초식성 해양 포유류죠. 매너티는 서식지 파괴와 선박과의 충돌 등으로 인해 개체수가 감소하여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등지에서의 보호 노력과 서식지 보전, 선박 속도 제한 등의 조치로 개체수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7년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국은 서인도 매너티의 보호 등급을 위험에서 위협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보존 노력으로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마존강의 수질 오염과 기후 변화로 인해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한때 멸종 위기의 대명사였던 자이언트 판다, 이제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보전 성공 사례가 되었습니다. 2016년 그린피스는 중국 스촨성에서 불법 벌목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자이언트 판다 서식지였죠.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린 후 2년간 서식지와 정책을 직접 조사하며 중국 스촨성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보호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불법 벌목에 연루된 22명의 공무원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업적인 산림 벌채가 판다 서식지를 해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정부가 직접 마련하게 되었죠. 끈질긴 보존 노력 덕분에 야생 판다의 수가 2016년 기준 1800마리를 넘어서면서 IUCN에 의해 위급종에서 취약종으로 등급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북미 원산의 검은 발쪽제비는 한때 멸종된 것으로 여겨졌으나 1981년 와이오밍주에서 소수의 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포획 번식 프로그램과 서식지 복원 등의 노력으로 개체수가 증가하였으며 현재는 여러 지역에 재도입되어 서식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콘도르는 1980년대에 야생에서 멸종되었으나 포획 번식 프로그램을 통해 개체수를 늘렸습니다. 이후 야생에 재도입되어 현재는 미국 서부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멸종 위기종의 보전과 복원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을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협력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전 세계 기업의 환경 파괴 활동을 막고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 수 있으며 각 종의 특성과 서식 환경에 맞는 보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생물 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과학자들은 약 4000년 전 멸종된 털북숭이 매머드를 복원하려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미국의 생명공학 기업인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해 3월 중요한 성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매머드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매머드라고 하면 약 7만 년에서 1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에 존재했던 털매머드를 가리킵니다. 일부 개체군은 러시아 북극해의 랭글섬에서 약 4000년 전까지 생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후변화, 인간의 사냥, 유전적 다양성 감소 등이 멸종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과학자들은 아시아 코끼리의 체세포에서 유도 만능줄기세포를 제작한 후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해 매머드 유전자를 결합하는 방식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아시아 코끼리 줄기세포 개발에 성공하며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도도새는 인도양의 모리셔스 섬에 서식했던 대형 조류로 천적이 없는 환경에서 진화해 날지 못하는 특징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1598년 유럽인들이 섬에 정착하면서 쥐, 고양이, 원숭이 등 외래종이 유입되었고 인간의 사냥과 서식지 파괴가 더해지면서 1681년 결국 멸종했습니다. 발견된 지 10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사라진 도도새는 인위적 멸종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는 도도새 복원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도도새의 게놈을 해독하고 현존하는 가장 가까운 친척 종과의 유전적 차이를 비교하여 유전자 편집을 통해 복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비둘기는 한때 북미에서 가장 개체수가 많았던 새로 전체 조류 개체군의 25%에서 40%를 차지할 정도로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유럽 이주자들이 식용 목적으로 대규모 사냥을 벌이면서 개체수가 급감했고 1914년 마지막 개체인 마사가 신시내티 동물원에서 사망하면서 멸종이 확정됐습니다. 비영리 단체 리바이브 앤 리스토어는 꼬리 비둘기와의 교배를 통해 나그네 비둘기를 복원하려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2025년 첫 번째 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록스는 가축화된 소들의 조상으로 과거 아시아, 유럽, 북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서식했습니다. 하지만 남획과 서식지 파괴로 인해 개체수가 급격히 줄었고 1627년 폴란드에서 마지막 개체가 사망하며 멸종했습니다. 네덜란드의 타우루스 재단은 역교배 방식을 통해 오록스와 유사한 개체를 복원하려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현재 6세대 이상의 개체를 탄생시켰습니다. 콰가는 남아프리카 초원에 서식했던 얼룩말의 아종으로 몸의 앞부분에는 줄무늬가 있지만 뒷부분에는 줄무늬가 없는 독특한 외형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사냥과 서식지 파괴로 인해 개체수가 급감했고 1883년 마지막 콰가가 사육장에서 죽으며 멸종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콰가의 DNA를 확보해 얼룩말의 난세포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복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으로 멸종된 동물들의 복원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멸종 동물 복원 프로젝트들은 생물 다양성 보존과 생태계 복원의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윤리적 문제와 생태계 혼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어쨌든 멸종 위기에서 구해낸 동물들을 생각하면 놀랍습니다. 보호 노력 덕분에 멸종 위기의 동물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멸종 위기에서 구해낸 동물들은 보호 노력의 산물로 번식 프로그램, 서식지 복원, 법적 보호 등을 통해 다시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자, 정부, 일반인이 함께 힘을 합쳐 변화를 만들어내는 팀워크의 결과물입니다. 희귀 동물들은 지구 생태계의 건강성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들의 멸종은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고 다른 생물 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식지를 보호하고 불법 밀렵을 막는 것은 단순히 동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